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이게 7월 이후에 집값이 쑥대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은 단 하나도 동조할 수가 없고요. 현재 우리의 주택 가격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주택 공급 이슈다. 다름이 아니고 돈은 그 틈을 찾아가요. 결혼은 수도권, 서울, 마지막 보루. 대표님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걸 봤어요. 뭔데요? 귀신 영화야?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뭔데요? 이게 7월 이후에 집값이 쑥대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분의 주장이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게 이게 뭐 거품의 징조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MZ들은 부동산 아니어도 투자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뭐 초고령 사회라서 뭐 캐시플로우 푸어가 캐시푸어의 증가가 이 위험의 신호다. 뭐 등등등인데 저 이거 보고서는 사실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쑥대밭이라고 하니까 좀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걱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참 조심해야 할 질문인 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도 어떤 근거가 없지 않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외에도 요즘에 제가 듣는 것들 보면 금리 올라갈 거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 얘기도 했고 실거주 의무 강화 얘기도 나오고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세가율부터 얘기하면 전세가율이란 게 뭐 여기 지금 부동산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매가하고 이 전세가 차이가 많을수록 그 전세가율이 내려간다. 즉 그러니까 거품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죠.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결과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지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예를 들면 뭐 꼭 투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무슨 말이냐면 임대가가 너무 폭등하고 아무리 봐도 주택 공급이 안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뭐 공사비 관련해서 항상 그 말 하죠. 요즘에 오늘이 제일 싸. 오늘이 제일 싸. 즉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봐야 이거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를 따져서 보면 좀 안 맞는 얘기신 것 같다. 그분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전세가율이 올라간 건 분명히 이게 이 룸에는 분명히 충격이 뭐가 오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좀 힘이 약할 수도 있게 보이지만 그래서 뭐 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발의 일을 보면 지금 가장 이렇게 구입하는 분들 보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이스에 올릴 거야? 이것도 할 거야? 다 때리고 있는데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꼭 투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옆에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도 보세요. 집을 꼭 투기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즉 현재 우리의 주택 가격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주택 공급 이슈다. 주택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금리 오르니까 힘들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 대출 규제를 언제부터 했는지. 금리는 대출 받은 사람이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미 서울의 대부분의 뭐 우량 지역으로 말하면 강남, 서초구, 용산, 뭐 한강, 성수 이 지역을 보면 이미 대출 규제 한 지가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필터링이 많이 돼서 이미 현금 부자의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현금 부자들만. 현금 부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현금 부자는 대출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대출 안 받았잖아. 영향을 안 받아요. 내 돈으로. 은행 돈 아니다. 대출의 영향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출 받았던 오히려 임차인들 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세가 월세가 좀 가속화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으나 요게 시장에 영향을 과연 줄 거냐 얼마나. 더 중요한 건 요게 지금 이유가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산다고. 현금 부자들만 리그가 된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영향 별로 없지만, 이게 전세가율, 이게 문제를 갖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안전을 위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그 전세와 매매가의 갭, 이 차이에 형성된 이유가, 우리 생각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정말로 안전자산을 위해서 투여한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일부 뭐로 돼 있죠? 강제 조정된 가격이잖아요. 매매는 우리가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내가 1억짜리 2억에 사던 3억에 사던 4억에 사던 제가 세금만 내면 되는데 전세는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거 공시 가격으로 해서 일부 뭐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의 컨트롤에서 제재가 돼 있는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과 이 가격이 차이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 이 가격은 정부가 정말 튼튼하고 누르고 다지고 다져서 눌러놓은 가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갭 차이가 이게 좀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전세도 요즘에 반전세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어떤 거는 뭐 많이 올라서 그런단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해놓으니 시세는 더 집이 없어서 주인이 그냥 부르는 거죠. 전세 보증 보험은 제가 1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집이 없어서 저 1억 2천 받아야 되니까 2천만 원 월세로 내놓으세요. 그래서 반전세예요 요즘에.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전세가율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다른데 옛날 조선시대 얘기다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전세가를 가지고 거품 시원을 보는 거는 잘못됐다. 이유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현금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MZ 투자 뭐 얘기하셨어요. MZ들은 요즘 코인, 주식 멋져. 그분들은 센스가 탁월해.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AI 통해서 돈 버는 것도 탁월한 분들 많고. 그런데 똑같다고 봐요. 얼마 전에 주식 얘기도 했지만 투자처가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투자 다양하니까 부동산 안 할 것 같잖아요.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무슨 말이냐. 코인은 필수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상가시장 완전히 죽었죠? 필수제 아니에요. 만약 저게 필수제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상가는 있어도 없어도 내가 소유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근데 주택은 필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시장에서 내가 돈을 뭐를 벌었어. 벌면 우선 나의 주거도 안정화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나 다들 아는 한강변 성수동의 모 럭셔리 아파트에 그 코인 부자들이 그렇게 현금으로 아파트 많이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 벌어서 좋은 부동산은 하나 해둔다. 이게 필수제잖아. 잠은 자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예술이 있어야지. 돈은 많다고 샀는데 내가 근다 해서 가족도 있지만 돈은 벌었다는 놈이 누추한 데 있는 것도 좀 그렇죠. 매치가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전원이 좋아서 시골 어디 놔두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정부가 실거주도 하라는데 그치. 그러면 좋은 거 하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MZ분들이 우리와 다른 센스를 갖고 있고 산업 환경을 갖고 있어서 참 갑자기 부자 되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현금 부자가 너무나 많고 대출 안 받고 현금 부자 왜냐면 갑자기 뭐 수익이 엄청나니까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결론 종착지 항상 얘기 보면 나 이거 벌었으니 집 하나 좋은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MZ 분들이 다양해졌다 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이게 떨어질 거 얘기하는 것도 좀만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그거는 뭐 그분들 안 만나봤던지 안 해봤던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알거든 어딘지 하면 정말로 눈에 보여요. 그냥 주민만 가서 식당만 가서 보이니까 예, 보여요. 완전 티가 나서 보이니까 그건 아니고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초고령 사회를 얘기하셨어요. 자주 얘기하죠. 집값 폭락이라는 얘기하는 분들. 근데 초고령 사회 이게 이슈는 이거죠. 당연히 고령 사회 분들이 이 현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줄어드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라고 기준에 가봤던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극화예요. 소득 양극화. 우리가 항상 뭐 주식시장에서 항상 보고 있는 우리 미국의 소득 양극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뭐 밥 먹는 애들 허다하죠. 어떤 지역들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뭐 스포츠 선수가 유명한 미식 선수가 뭐 여기 VIP 돼서 돈 받았을 때 걔가 하는 게 계단 만드는 게 인터뷰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학생들 30%는 굶고 산다. 학교 밥밖에 없다. 미국 학교 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런던 시내 어린이 빈곤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빈곤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양극화는 벌어졌고 중요한 건 자산의 가치라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의 양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통화량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중에 돈이 풀렸고 그랬을 때 필수제들은 그렇게 쭉쭉 내려가지 않아요. 개별 소유자 몇 명이 그런다 해서 우리가 그 시장이 내려갈 거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런 거죠. 옛날 인구 감소하고 똑같은 얘기고. 인구 감소하니까 집값 떨어져. 이런 시리즈의 얘기 보면 사실 예전에도 우리 국무회의 중 이런 적 있었어요. 한동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니 집 더 이상 많이 지을 필요 없다. 진짜 이거 국가 정책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실록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100% 넘으면 한동안 진짜 그거 많이 떠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뭐 누가 떠들어가면 주택 보급률가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누구도 그거 얘기 안 해요. 왜? 그게 아니더라. 이제는 알죠. 가구수 분할을 보니까.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인구 감소하니까
집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인구 감소하면 우리가 해외 영화를 보셔도 그렇지만 핵전쟁 나는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모여요? 자기들만의 안전한 곳을 찾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캐시플로우가 많아지고 전적 산업의 인구가 됐을 때 안전한 곳은 어디냐를 또 찾아보게 되죠. 네. 그럴 때 우리 뭐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도 나와 있어요. 결론은 수도권, 서울, 마지막 보루. 그러면 당연히 돈의 특성은 제가 항상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똑똑해요. 사람이 아니고 돈은 그 틈을 찾아가요. 돈이 똑똑한데 그 돈이 똑똑한 돈이 마지막 가는 건 안정적인 거. 급등은 나중이고.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캐시프로 많아진 건 일반적 현상이 정상적인데 외국도 양극화돼서 정말 밑에 소득, 저소득이 많은데 그런 데서 집값이 안 올랐냐? 아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외곽에 수도권만 근데 중심부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초고령사에서 캐시프로가 소득 양극화 때문에 캐시프로가 많아져서 집값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집값은 첫 번째, 두 번째도 가장 큰 핵심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 소득에 맞게 적정공급을 할 수 있느냐.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어느 정도냐.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계속 풀리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한다 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회수가 안 될수록 그 돈의 향방 마지막은 필수제로 가죠. 다.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항상 따지는 거고 다 생각을 따지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빼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게 실거주 뭐 말씀하셨어요. 보유세. 네. 그러니까 매물이 일부 나올 것이다. 매물 일부 나오겠죠. 일부는 근데 무작정 나올 거냐. 제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보유세를 무작정 어마어마하게 강화하기에는 제한적이고 그게 나온다 해서 그거를 소화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강남에 30억 아파트, 30매덕 아니 강남까지 안 갈게요. 한 20억짜리 아파트. 그거를 보유세 때문에 내놓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 사람 어디가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주할 집이 필요할 건데 이게 가격이 내려갈 거냐 많이. 그건 좀 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한 예로 미국의 보유세가 정말 높아요. 미국은 진짜로 이 거래세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보유세가 높아요. 예. 근데 보유세가 높은 미국이 집값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집값은 미국도 여전히 항상 하는 말, 미국 그 전문가들이나 그쪽 부동산 업자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올해 집값은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할 때 어떻게 오를 것 같다 할 때 표현하는 게 뭐냐. 집이 부족해서. 항상 요런 수요가 생겼는데 집이 부족해서 여기는 그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뒤 다 자르고 가장 중요한 집값의 요인인 공급 문제는 싹 다 자르고 수요 억제책인 그 세금 문제 하나 갖고 이렇게 흔들질 않나.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까 말 전세가율부터 이게 원인도 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 초고령 사회 특히 초고령 사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우리 주택 보급률도 삶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인구 감소 얘기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단적으로 일부만 딱 보고 이래.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고 싶으면 외국 사례 보시면 돼요. 우리보다 선진국 갔던 애들이 다 양극화가 더 빨리 갖고 문제됐던 사회예요. 그런데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공사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이거 7월 이후 집값이 쑥대밭 될 거다라고 이제 자극적이에요, 아주. 되게 뭐 저도 사실 뭐 말씀하신 게 한번 제가 뭐 저기 전에 우리 저기 직원분이 말씀을 참 봤는데 그분의 의견은 단 하나도 동조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잘못된 의견이다. 그리고 현장에 맞지도 않다.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보면 안 된다. 물론 엄청난 폭증할 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네네네. 그 얘기는 아닌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를 말하면 상승 추세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안전자산의 의미로는 여전히 시장을 서울 물론 중심적 얘기겠지만 네네. 가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표현이 그래서 조금 무섭고 이걸 보신 분들이 조금 겁을 많이 먹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표님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보고 친구들 전화 와요. 야 쑥대밭 된다는데 이러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럴 일이 없을 거를 차분히 제 말을 듣고 따져보시면 돼요. 누구 말을 다 바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따져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의외로 상식적인 면이 많아요. 따져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또 현명한 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